장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2차 전지를 준비했습니다. 업데이트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바닥이 어딘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를 겁니다. 주가는 뭐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니까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작년 4분기에 실적 바닥 찍고 올해 턴어라운드 됐는데 한두 분기 정도 더 실적 확인이 필요하지만 2차 전지는 앞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왜 최근에 주가가 더 빠졌냐? 법안 관련돼서 미국에 이미 공장을 지은 LG 엔솔하고 삼성 SDI, SK온 특히 LG 엔솔이 그 물량이 크죠.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실제 세부안 나왔을 때 초반에는 1년 정도가 앞당겨져 2033년이 아니라 2032년까지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 공화당 하원 쪽에서 그거를 다시 4년을 앞당겨서 2028년 얘기가 나오니까 확대 해석해서 나온 거거든요.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가 끝난다는 게 아니고 28년까지 기존의 32년에서 28년까지 4년을 앞당기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 법안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마치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4년이 이미 앞당겨 팩트처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우려가 컸습니다. 우리가 첨단 생산세액 공제 1년 당겨지면 충분히 그 시간 동안 LG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가 대비를 할 텐데 당장 28년이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그 짧은 기간 안에 LG엔솔의 이익이 첨단 생산세액 공제에서 받는 이익이 큰데 그게 급감할 우려를 야기하면서 LG엔솔이 배터리 대장주니까 그 밑단에 있는 소재 기업들까지 다 박살이 났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 나왔던 2032년 그 세부안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4년 앞당겨서 나왔다는 그 법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원에서 올려도 상원에서 반대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 31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오프라인 합동 강연회를 서울에서 진행을 하는데 강남 쪽에서 그게 신청이 진작에 다 마감이 됐고요. 다만 지방에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촬영본을 온라인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게끔 한정된 인원으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계셔서 서울 오프라인 강연회 못 보시는 분들 신청 부탁드리고요. 5월 31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는 저는 25년도 구조적인 성장 투자 전략이란 타이틀로 국내 주식 파트를 맡고요. 김성영 대표가 2025년 빅테크는 아직 유효한가? 라고 미국 주식 파트를 맡고요. 이부영 이사는 또 재미난 친구의 앞전에 영상 보시면 많이 아실 거예요. 제가 많이 얘기해드렸어요.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체자산 2025 성수동 머니웨이브란 주제로 대체자산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고요. 윤여민 이사도 커플링되는 자산시장, 바로 한국과 미국의 자산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사우디까지 이제 확장된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좀 주제로 윤여민 이사도 강연을 합니다. 5월 31일 강연 후에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강의 제작을 하고요. 비용은 3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딱 모집하고 이 온라인 강연 들을 수 있는 것도 모집을 종료한다고 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1차 서울 강연은 모집이 됐고요. 6월 달에 부산을 갈 예정이고요. 서면이 될지 아니면 부산역 주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6월 달에 오프라인 강연의 2탄 진행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최근에 오늘 기사 나온 거 배터리 음극재 관련돼서 상위 10개 중에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 9위였는데 11위로 떨어졌고요.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중국입니다. 엔캠의 오정광 대표 여기 퉁큰 자사주라고 했는데 30억도 아니고 3억 투자한 거 가지고 퉁큰 그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최대 주주인데 주가가 박살난 마당에 아니 이분 최대 주주인데 3억 투자한 거 가지고 생색내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엔캠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만약에 전해액 업체를 업데이트 해드린다고 하면 동아기업이라든지 솔브레인 홀딩스를 업데이트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덕산테크피아라든지 2차 전지주도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긍정적인 뉴스도 있습니다. 삼성 SDI도 요즘 사전 청약률이 100% 넘어서 흥행 청신호를 기록할 것이라고 했고요. 바로 미국 하원에서 나온 IRA 세액공제 조기 폐지 여부 관련돼서 2차 전지 약세, 포스코나 LG화학 모두 수직 통합,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고요. 2032년으로 예상됐던 세액공제 관련돼서 28년도에 조기 폐지 말 그대로 가능성입니다. 배터리 소재 1분기에 바닥 다졌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해외에 풀베팅을 하고 헝가리는 재편하고 있다. 장인 포스코 비관론만 나오고 있다. 증시 회복 고개 드는 B2 요거는 2차 전지랑 관련 없긴 한데 이 레버리지 쓰는 거 굉장히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신용 미수 쓰는 거는 절대로 좀 조심을 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재밌죠? 뭐 중국이 7조 4천억 홍콩 시장에 상장되는데 우리 미국 자금 안 받겠다고 했어요, 중국이. 2차 전지 평균 수익률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TC 스틸까지 평균 코스피는 오늘 5월 21일 종가로 9% 상승 중인데 마이너스 17%고요.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76%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마이너스 85%고요. 대주전자재료가 마이너스 57%고요. LG 엔솔이 마이너스 56%입니다. 삼성 SDI도 마이너스 80%고요. 최고점에서. 포스코홀딩스도 마이너스 70%입니다. 2차 전지 중에 플러스 수익 난 거는 IT랑 같이 돼 있는 한솔케미칼이나 솔브레인 정도고요. 대주전자재료도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 1분기 실적 나왔는데 시장에서 예상하는 수준으로 나왔거든요. 대주전자재료는 조금 더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바로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레포트 나온 게 다올증권 레포트 중심으로 다올하고 NH증권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휘발유차들의 전동화 회수 시점이 임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차들이 전기차 투자한 게 ROE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테슬라는 이미 ROI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전동화 회수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은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속 하향화됐다는 겁니다. 전동화의 ROE가 정상화되는 국면으로 막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 원가 혁신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전기차 자체의 본연의 경쟁력으로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고요. 두 번째, GM이나 포드나 도요타 같은 최상위 전기차 공급망의 포지셔닝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급부상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는 이미 미국 시장에서 8에서 9%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미국 내 탑3, 탑4급입니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 기존에 없었던 현대기아차 라인이 IRA 보조금 이번에 지급 확대 대상에 이미 포함이 됐고요. 미국 내에서 포지셔닝을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서 생산을 확대합니다. 미국 내 부품 공급망이 현지화 가속화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내 부품 공급망에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주목을 받는다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배제가 더 강화될 것입니다. $3,000 이상의 현대 기아차의 평균 인센티브가 장기적으로는 절반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센티브 안 줘도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린다는 겁니다. 미국 내 전기차 사업 내에서 가장 현대 기아차가 가파르게 확장하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조지아 메타플랜트 HMGMA 공장이 월 생산량이 6,000대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LG엔솔과 협력해서 차세대 양극재, 드디어 이 R이라고 하는 망간리치 양극재 상업 양산이 확정됐습니다. 망간리치 양산이 확정됐다는 것은 배터리 원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에너지 밀도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같은 에너지 밀도 내에서 LFP보다 LMR이 망간리치가 더 좋다는 겁니다. LG엔솔, 삼성, 포스코 퓨처엠이 이 새로운 망간리치 배터리 신규 양극재 라인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미 GM이 LG엔솔하고 이 LMR 망간리치를 채택을 했습니다. 망간리치가 엄청나게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LFP를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EREV,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EREV 차세대 배터리 소재 탑재에 이 망간리치 배터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현대기아차는 전기차가 60만 대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6년도에는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100만 대 돌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7년대는 130만 대에서 140만 대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오히려 이제 전기차 시장은 소수의 메이커만 미국 전기차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과점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내에 국내 배터리 셀 3사의 점유율은 많이 빠질 때는 57%, 최고 좋을 때는 70%까지 육박을 합니다. 현대기아차 5종이 현지 생산하는 전 차종의 모델이 IRA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관세 영향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기사라고 보는데요. 휘발유차, 내연기관차 4만 달러 수준의 휘발유차들이 5만 달러로 가격이 상향 조정되면서 휘발유차가 비싸지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전기차의 가격 매력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전기차는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대량 양산되면서 배터리 원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보조금 의존 없이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망간리치 기반의 배터리가 결국은 NCM 3원계 배터리 기반보다 30% 이상의 가격 코스트 다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MR 때문에 배터리 원가에 진짜 말 그대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이오닉 5부터 아이오닉 5 기존 1세대 말고 2세대부터 망간리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망간이 65% 담겼습니다. 가격이 엄청 싸고 에너지 밀도는 안 떨어지는 겁니다. GM하고 LG엔솔이 각형 배터리에 망간리치 배터리를 써서 2028년에 본격 상용화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MR은 킬로와트 시당 80달러 수준입니다. LFP가 관세를 때려 맞을 경우 100달러 이상으로 넘어가는데 그거보다 최소 10달러 이상의 가격 우위가 소폭 생긴 겁니다. 킬로와트 시당. 2030년까지 전기차는 미국 내에서 500만 대를 가정할 경우 대당 80kWh의 배터리를 적용하면 총 400GWh가 됩니다. 폭증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렉 시스템에 들어가는 요구 전력은 최소 100kWh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렉 시스템에 들어가는 요구 전력을 맞추기 위해서 UPS,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 UPS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되게 궁금하셨을 거예요. 바로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입니다. UPS나 또는 BBU, 배터리 팩 유닛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미국 내에서 성장을 담보할 HLI 그린파워, 인도네시아 엘솔 현대차 합작 공장에서 M87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HLI 그린파워에서 셀 기준으로 약 10GWh에서 20GWh로 2배 이상 캐파 확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력 모델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EV3와 캐스퍼입니다. EV3 같은 경우는 대기 기간이 3개월 이상 초과된다고 하고요. 캐스퍼 신상으로 EV4가 6월 달에 양산됩니다. 여기는 인도에 들어가는 인도양 NCM에도 유럽을 대응하기 위해서 인도양 NCM까지 고객사를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LG엔솔하고 포퓨가 이 HLI 그린파워 1차 캐파분이 대략 1조 정도 매출 예상한다면 이걸 2배 늘린다고 했으니까 여기 매출만 2조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kW 시당 양극재 가격을 35달러로 가정했습니다. LFP는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는데 중국산 LFP를 쓰지 않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게 없어. LMR이란 게 있어. 를 LG엔솔 말고도 삼성 SDI라든지 SK온 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고객사 다변화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합작 공장이 HLI 그린파워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요. 유일하게 2배 이상 캐파가 증가하는 데가 HLI 그린파워로 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IRA 폐지 법안 발의에 2차전지 투심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기점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7월 초에 있으니까 그때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하원에서 발의한 거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표밭이고 그쪽에 이미 너무 많은 2차전지 배터리와 전기차 친환경 산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LG엔솔, 삼성 SDI 전기차의 부진을 ESS로 보충하려고 벌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SS 매출이 올해 3조, 전년 대비 50% 증가를 예상을 하고요. 내년에는 5조 9천억, 거의 90%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도 열심히 중국산 ESS를 대체하려는 미국의 수요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는 스타플러스, 바로 스텔란티스죠. 새 전기차 플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스타플러스 에너지가 시효 교체되면서 조금 늦어졌어요. 그게 본격적으로 새 전기차 플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 ESS가 내년에 4조 사이즈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ESS 쪽에서 30%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역시도 대규모 훈련을 위한 고밀도 배터리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 SDI도 데이터 센터와 무정전 전력 공급 장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양극재 단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가장 완성차로 직납하는 물량도 큰 상황입니다.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 이 수주를 추진하는 LMR 관련돼서 저는 유력한 양극재 공급업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비엠도 인터배터리 갔을 때 굉장히 LMR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거기서 충분히 좀 포스코 퓨처엠이 LMR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로 양극재 수요 직접 커버 가능한 몇 안 되는 업체 중에 하나고, 2026년 이후 LMR에 대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와 LG전자가 이 가동 1년 만에 캐파를 유일하게 증가하는 공장 HLI 그린파워의 87 양극재를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 공급을 합니다. 가동 1년 만에 2차전지 캐즘 얘기하죠. 유일하게 캐파를 2배 증가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양극재가 포스코 퓨처엠이니까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EV4가 6월 달에 양산됩니다. EV4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누가 만드냐? 포스코 퓨처엠이 만든다. HLI양 현대차 그린파워, 현대차와 LG엔솔과 인도네시아 합작이 매출 20기가와트시 풀캐파로 2배 늘어나서 가동이 될 경우에는 1조 4천억의 매출 발생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기차 침투율이 1.7%입니다. 테슬라가 인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의 자회사 스코다 파워가 인도 맞춤형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도는 차량 평균 가격이 2만 달러 내로 완전히 중저가 차 포커스인데, 캐스퍼 같은 차가 엄청나게 기반으로 성능도 뛰어나서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LFP 중소형, 캐스퍼 같은 게 중소형이 판매가 예상되고 있고, 당연히 3원계 기반 국내 업체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3원계가 캐스퍼 EV3, 앞으로 나올 EV4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하나증권에서 나온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레포트에 따르면 북미와 유럽 합산 양극재는 작년 52만 톤에서 2030년에 133만 톤, 최대 맥스 2034년에 184만 톤으로 평균 13%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에 뺏기는 측면, 중국도 일부 3원계를 하니까 그 뺏긴 측면을 고려하면 3원계가 2030년에 72만 톤, 2034년에 94만 톤을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앞으로 폭증할 망간리치가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3원계가 망간리치까지 감안하면 2030년에 80만 톤 이상 되지 않을까, 2034년에는 100만 톤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에서 테슬라가 파나소닉의 90% 이상 물량은 테슬라죠. 파나소닉의 캔자스 공장 조기 가동을 촉구했습니다. 네바다 공장으로 캐파가 다 모자르니까. 왜냐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엄청 팔아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캔자스에 30기가와트 조기 증설하라고 해서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양극재를 공급하냐? 스미토모 화학이 공급을 합니다. 테슬라, 파나소닉 배터리 메인 양극재 공급사가 스미토모 화학인데, 스미토모 화학이 기존의 NCA에서 NCM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어요. 스미토모 공급 물량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당장 파나소닉이 국내 양극재 업체랑 공급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스미토모 캐파도 공급이 생겨 IRA 보조금도 받는 차종이 줄어들고 있어서 빨리 미국 내에서 현지 생산해야 돼. 세 번째, 테슬라 거 양극재 긴급 물량 빨리 대응해줘. 스미토모가 못 채우는 캐파를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파나소닉 물량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 시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 유력한 후보가 역시나 LG화학, NF, 포스코 퓨처엠 보고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현대 HRI 그린파워고요. 여기 주력이 EV3, EV4, 캐스퍼 EV입니다. BPS 브레이크다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의 ROE 때문에 EV ROE가 박살나서 마이너스 하다가 26년 내년부터 EV의 ROE가 10%대 이상 나온다는 겁니다. 신공장 본격 가동 임박,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미국 내 시장에서 탑3권을 유지하면 현대기아차 누가 양극재 납품하고 누가 배터리 공급하는지 그 밸류체인은 잘 될 수밖에 없다. 여기 8%라고 잡혀 있는데 잘하고 있죠. 포드가 왔다 갔다 하죠. 포드는 충분히 현대기아차한테 뺏길, 시장 점유율 뺏길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MR이 LFP와 하이니켈의 딱 중간 형태예요. LFP가 요거 관세 때려 맞으면 LMR이 더 싸진다. 중요한 건 EV9이랑 펠리세이드의 가격 축소, 휘발유차 가격 올라가는 건 생각 안 해요. 관세 때려 맞아가지고 휘발유차 가격 올라가면 전기차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격이 싸지는 효과입니다. 그걸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배터리 원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금이고 나발이고 배터리 원가 혁신되면 전기차 자체 가격 경쟁력이 분명히 생기는 구간이 1년도 안 남았다. 이미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테슬라도 ESS 에너지, 삼성에도 ESS, LG 엔솔도 ESS가 전기차의 부족한 부분을 커버칠 것이다. 미국 양극재 수요 성장률은 둔화되지만 성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유럽 배터리와 유럽 양극재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나 포스코 퓨처엠, 에코 프로비엠도 기대하는 거는 MR이다. LFP랑 중국 기업이 침투한다고 해놨는데 이거는 제가 매월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여기도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LG엔솔하고 삼성 배터리가 상당 부분 드러날 걸 보는데 평균적으로 글로벌 시장 규모가 50%씩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 오늘 나온 기사죠. 포스코 퓨처엠이 9등에서 11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음극재 순위에서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1600배 이거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 이거 다 뺐더니 59배 정도고요. 내년 기준으로 여기도 SKI 테크놀로지 184배 에코프로비엠 뺐습니다. 그랬더니 29배 정도 수준 나옵니다. 26년에 29배니까 합리적으로 27년에는 20배, 27년 20배 밸류에이션 보고 잡고 밸류에이션 측정해보는 게 좀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전지 실적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3조 8천억에서 820억대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고 에코프로비엠이 3조 2천억대 750억 정도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수급 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지만 투신이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면서 주가가 기관이 엄청나게 매물을 쏟아내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유상증자 나온 이후로 주가 박살났고 바닥권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외국인이 조금씩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고 있다. 사모펀드 팔고 있다. 외국인 사는데 기관은 팔고 있다. 대주전자재료도 기관이 연초부터 4월 달까지만 해도 열심히 샀는데 최근에 팔면서 오늘 반등은 좀 나왔는데 대주전자재료도 최근 들어서 거의 신저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차트 모양이 다 똑같죠. 아직 일단은 주가가 더 빠질 거냐는 펀더멘탈 측면보다는 미국 관세 이슈랑 보조금, IRA 보조금 폐지 이슈 이런 매크로적인 이슈에 의해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만 측면이 주가의 반영이 어느 정도 되냐, IRA 보조금 때문에 이익 깎이는 거 폐지되는 부분만 반영된 것 같아요. 그 외에 LMR이 성장하는 부분, 휘발유차 가격이 올라가서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부분은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다. 수출 데이터, 요번에 4월달 수출 데이터에서 배터리, 양극재 모두 수출 데이터 좀 회복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판매 데이터랑 제가 같이 합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4인 강연에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끔 지방분들 신청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부산에 계시는 분들 빨리 만나 뵙고 싶습니다.